서울 도심의 한 주택가. 오가는 이들이 많아 평소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는 곳이었지만 그날 밤에는 유독 어수선했답니다. 집에서 듣고 있었는데 그날 막 싸우는 소리가 좀 들리고 막 굉장히 흥분 상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자가 이제 그 여자가 쓰러져 있는 거 보고 그냥 흥분해서 남자도 소리 지르고. 누가 와서 떼어가시고 살짝 나와봤더니 그 여자가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누워 있는데 그냥 교통사고 난 줄 알았어요 처음에. 골목길 한가운데 쓰러진 여자와 옆에서 소리치고 있던 남자. 그때 멀리서 경찰차가 나타났다는데요. 큰 교통사고라 생각할 만큼 여자는 몹시 위중해 보였답니다. 일이 벌어진 골목엔 그날의 흔적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침에 나오니까 피바다가 동네 사람들 비린내가 나는 좀 우리 집 고추에 오수해갖고 닦았는데 저 비는 저렇게 거무스러고 안 나가는 거야.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성이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걸까요? 사건을 맡은 경찰을 만나봤습니다. 피해 여성의 상태는 의식이 좀 일단 잃었죠. 일단 구급차가 옮겼고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때는 사망해 있었죠. 명치보다 3cm 아래에서 들어갔어요. 심장을 그대로 가통했죠. 60대 여성이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택가 골목에서 벌어진 이 살인 사건은 한남동 예비 며느리 살인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살인 피의자는 66살의 박모 여인. 처음부터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나오신 겁니까? 유족분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대체 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걸까요? 그러나 박 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아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피해 여성 이 씨의 장례식이 진행됐는데요. 유족은 사건 자체가 잘못 알려졌다며 격분합니다. 뉴스에 뜬 걸 봤는데 그게 와전이 되겠다고 떠 있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 예비 며느리 이런 식까지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정도면 상견례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단지 박 씨 아들과 사귀던 사이였다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9월 12일 밤 9시 40분경 피의자 박 씨 집 앞 골목에서 아들은 여자친구 이 씨와 어머니 사이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가운데 두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참극이 벌어진 걸까요? 피해자 이 씨의 가족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답니다. 마지막 입고 나가는 옷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잠자는 복장이잖아요. 이게 잠자려고 했던 그 복장 그대로 나간 거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더 얘는 나갈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이 씨가 잠옷 차림으로 굳이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에 오니까 빨래가 돼갖고 널어져 있더래요. 그리고 프라이팬은 반찬을 볶다가 가스레인지 막 끄고 얼마나 억울해서 그런데 나 이거 잠깐 누구 좀 만나고 해명 좀 하고 미안해 그러면서 끊었대요. 좀만 기다려. 그게 마지막 통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좀만 참고 내일로 미뤄서 했어도 되잖아요. 해명할 게 있다며 집을 나선 이 씨. 그 무렵 아들은 어머니가 전화로 여자친구 이 씨와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지금 어머니가 제 여자친구 말다툼하는데 제지 좀 해달라고 지금 전화했어요. 그 어머니가 지금 칼 들고 여자친구 오면 죽인다고. 알겠습니다. 현장은 가고요. 여자친구는 신고자분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경찰을 기다리며 아들은 여자친구를 말리기 위해 집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손에 흉기를 들고 뒤따라 나왔고 아들은 다시 경찰에 연락을 합니다. 아직 출발 안 하셨어요? 예, 경찰 출발했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뭐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머리까지 양쪽이 다 잡아당겼다고 아들은 중간에서 막 말리고 어느 순간 그 아들이 엄마 미쳤다 하고 소리 지르니까 경찰차가 있어가지고 빨리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갈 줄 알았는데 그 남자분이 계속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 빨리 안 오냐고 하면서. 어머니와 여자친구의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말렸지만 어머니는 끝내 흉기로
여자친구를 찔렀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은 여자친구 이 씨가 쓰러지고 1분 뒤였는데요. 어머니는 왜 살인까지 한 걸까요? 아들이야.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벌어오고 술 마시면 자고. 뭐 여기 웬만한 배달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안 나왔다 그러면 여자친구랑 있다. 솔직히 어디 가도 꽤 나가잖아요. 술값 먹으면 둘이 정도에서 뭐 3, 4만 원 깨질 거고. 따온 번개 다 들어가는 거죠. 어머님도 그 사실들을 다 알고 계시겠네요. 이런 것 때문에 또 안 좋아할 수 있어요. 배달 일을 하는 아들의 의지에 근근히 살던 어머니는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나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자 여자친구에게 불만을 갖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용돈도 준 적도 있고. 많이는 아니어도 일 안 하고 놀고 있으면 생활비 없을까봐 걔도 주고 엄마도 주는 걸로 알아요. 오히려 일을 나가라고 부추긴 사람이지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 여자친구가 오해를 풀려고 노력도 했지만 어머니의 불만은 커져만 갔고 사건 며칠 전에도 크게 싸웠답니다. 못 만나게 하는 것 때문에 안 만나. 의사 때문에 화가 나서 집 입구에 정수기 붙여서 밀고 뭐 헹궈지 막 행치 그렇게 해가지고 말다툼을 했었나 봐요. 게다가 어머니 박 씨는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이 심했고 분노가 폭발할 때마다 아들과 여자친구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는데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들은 왜 흉기를 들고 있는 어머니를 제압하지 못한 걸까요? 자기 엄마는 또 위를 놨다가 여자친구를 놨다가 근데 나중에는 자꾸 여자친구를 말려요. 근데 엄마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다가 딱 찔러버려요. 60대 노모잖아요. 예. 아들은 30대 청년이고 예. 충분히 제압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칼을 들고 있는 엄마 쪽을 자꾸 말려야 될 텐데 왜 그런지 저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경찰입니다. 아들이 2차례나 112에 신고를 했는데도 왜 경찰은 30분이나 지체하고 사건이 벌어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한 걸까요? 해당 파출소에 찾아가 봤습니다. 다른 도중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도중에 저희가 뭐 일부러 뭐 고의적으로 출동을 안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헷갈리신 건가요? 아니면 내비게이션 주소 확인을 안 하신 건가요? 동일권으로 잠깐 그게 어떻게 동일권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열심히 담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하여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해서 참 죄송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밤 9시 42분. 여자친구 이 씨가 흉기에 찔린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신고는 이미 30분 전인 9시 9분에 접수됐는데요. 지금 어머니가 제 여자친구 말다툼하는데 그 어머니가 지금 칼 들고 여자친구 오면 죽인다고. 그 뒤 9시 26분 아들은 다시 112에 독촉 전화를 겁니다. 아직 출발 안 하셨어요? 예, 경찰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다는 경찰은 3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고 현장에 있었던 아들은 흉기를 든 어머니를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출동했던 경찰이 근무하는 파출소에서 사건 현장까지 1km 남짓. 순찰차로 이동하면 6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안내를 종료합니다. 출발했다는 경찰이 왜 30분이 지나도록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던 걸까요? 맨 처음에는 명품 사건은 가정폭력이지 않았습니까? 네. 두 번째는 또 뭐 여자 뭐 엄마랑 이렇게 싸운다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동해 신고라고 초반에 조금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은가라고 해요. 공개된 112 상황실 녹취록에 따르면 아들이 신고하기 8분 전인 9시 1분에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12 신고 접수는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주소지로 분류하는데요. 두 개의 신고는 분명 지번과 호수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출동하던 경찰이 같은 사건으로 착각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이미 출동을 한 경찰에게 아들이 신고한 사건까지 알아보라고 지령을 내린 112 상황실도 문제입니다. 한남파출소 폭행건 나가셨습니까? 동일 사건 같습니다. 일단 번지가 틀리니까 동일권 여부 확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독촉 재신고 왔는데 신고자 만나지 못했나요? 가정폭력이 103호면 동일 사건입니다.
설령 출동하던 경찰이 착각을 했더라도 신고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112 상황실에서 제대로 대처했다면, 아니 두 번째 독촉 전화를 한 9시 26분에라도 잘못을 인지하고 출동했다면 이 씨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흔히 말하는 지금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뭐 상태가 어떤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지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찰이 없더라도 현장엔 어머니보다 훨씬 힘이 센 3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를 막지 못했을까요? 항상 제 어머니 생각한다고 항상 끝나면 바로바로 여자친구 만나지 않는 날에는 항상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랑 같이 있었어요. 전화가 그리고 최근에 엄청 잦았어요. 진짜 한 10번 넘게 전화해가지고 퇴근하고 오라고 엄마랑 사이 좀 풀어라.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를 의지했고, 그래서 여자친구와 어머니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답니다. 심리 전문가는 아들이 112에 신고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모자 공생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역할 중에 하나가 엄마의 정서적인 남편의 역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남자의 그 심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들은 여자친구도 사랑했지만 엄마와 이 아들 관계가 갖고 있었던 그 관계를 훼손시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자친구와 제3자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와의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 여자친구를 지키고 싶었던 아들에게 경찰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단 겁니다. 하지만 늑장 출동한 경찰은 살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이 씨의 가족들은 나중에야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았다는데요. 저도 매스컴을 보고 알았어요. 그냥 계속 동일사건이고 동문서답하고 있고, 그거는 짚고 넘어가려고. 첫날 갔을 때는 그런 얘기는 쏙 빼놓고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살 수 있었던 이 씨를 허망하게 잃은 가족들이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42호, 43호 차 오시라 가세요. 그날 누구누구예요? 다 오세요. 먼저 잘못을 인정한 적도,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도 없었습니다. 보이세요? 당신네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일했던 상황에서 그 시간에 찔려서 죽었을 때 이걸 믿고 있었던 곳이라고. 저 4일 동안 출근하면서 얘랑 같이 출근해요. 고귀한 생명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죄송하다는 그 한마디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사건이 왜 일어난 것 같으세요? 경찰관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총영진에게서 지금 계속 지금 합의를 하셔야 되니까 20시부터 근무니까 나중에 또 추가 취재를 하시죠. 여자친구 이 씨를, 흉기를 든 어머니를, 두 사람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아들을 모두 지킬 수 있었던 건 경찰이었습니다. 첫 신고를 하던 9시 9분,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다면, 그래서 제대로 주소지를 찾아 경찰이 출동했다면 그 골목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